네. 오늘은 유시화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줄을 너무 많이 그어서 책이 거의 막 온통 까만 줄 천지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즘 제가, 뭐랄까요. 스트레스 받는 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 뭐 일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어지럽고 마음의 중심이 좀 잡히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그 마음들이 정말 세상을, 사람을 사랑할 용기가 점점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면서 내 내면의 힘을 좀 길러줄 수 있는 건 역시 책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있던 책의 패턴으로 제가 돌아가서, 요즘에 이제 제가 독서 패턴이 조금 지식을 쌓는,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다양한 견문 뭐 이런 걸 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내면의 울림이 큰 그런 책을 좀 안 읽었다는 생각에 좀 돌아갔는데요. 역시 좋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 이 헤드카피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자신을 정의하라 라는 꼭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풍기 바람 때문에 소리가 좀 깔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여성이 있다. 평화주의자고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채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생활 환경 운동가이다.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도중에 만난, 이제는 작가와 독자가 아닌 친구가 되었다. 나이는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 본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예민해 사물을 보는 감각이 뛰어나다. 모든 면에서 옳고 합리적이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제목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할까 생각 중이다. 한 번은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 머리 뒤쪽에서 비치는 햇빛에 그녀의 귓바퀴 안쪽 살이 토끼귀처럼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색의 귓바퀴를 가졌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이고 싶어도 긴 머리가 귀를 가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이어서 갑자기 귓바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녀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는 일이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기 전에 말해두지만 그녀는 직관이 남다르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기에 사람과 세상 일에 대해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한 번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다. 귀가 얇은 나로서는 이 또한 본받을 점이다. 요 대목이요. 저도 상당히 좀 직관이 참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자랑은 아니고요. 살아오면서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알게 되잖아요. 특히 중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목이 너무 와닿았어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기에 저도 그래요. 사람과 세상 일에 대한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좋고 싫음이 저도 정말 분명하거든요. 이 좋고 싫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싫은 것들도 많고 좋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싫은 것들을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싫어하고 무피 코트만이 아니라 산채로 털 잡아 뜯는 거위털 패딩을 배척하며 골목길의 오랜 역사를 걷어내는 재개발에 반대한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청평에 살고 있는데 좀 개발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연이 너무 좋은 곳이라 여기는 정말 공장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가평은. 그게 너무 좋고요. 사방이 전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점점 남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네. 길고양이를 내쫓는 동네 아저씨를 혐오하고 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남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물건 사는 것을 싫어한다. 그녀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나열하면 정말로 이야기가 다른 데로 셀 정도다.
햇빛의 핑크색으로 변하는 귀를 포함해 그녀 본래의 매력과 함께 어느덧 내 마음속에는 그녀가 싫어하는 많은 것들이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에너지가 은연중에 그녀와 나의 정신적 교류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그녀 못지않게 예민한 내가 느끼지 못할 리 없다. 나는 차츰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들로 그녀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녀가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들로. 그녀가 싫어할까봐 아직 귀띔해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가 집중하는 곳으로 흐른다. 어떤 단어에 힘을 실으면 생각의 에너지가 그것으로 모인다는 것을 심리학 연구가 밝혀내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떤 단어나 생각에 힘을 이렇게 집중하면 에너지가 그것으로 모여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꿈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모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마 직관력이 좀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아픈 것이 싫어 라고 말하면 마음의 아픔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에너지는 아픔 쪽으로 흐른다.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나는 건강한 것이 좋아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뿐 아니라 세상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길이라고 귀가 얇은 나는 어디선가 새겨들었다. 전쟁을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 평화를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그녀를 나는 더 좋아할 것이다. 농약투성이 채소나 너무 많은 육류 소비를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그녀를. 실제로 그녀가 가장 건강하게 보였을 때는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햇땅콩 한 봉지를 들고 왔을 때다. 거위털 패딩이 싫다라고 말하는 대신 공정구역에서 판매하는 손으로 뜨개질한 네팔산 스웨트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녀를 나는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억지로 하는 일이 싫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슴 뛰는 일이 좋아 라고 말하는 긍정 기운을 발산하는 그녀를. 가슴 뛰는 일이 좋죠. 항상 이 말에 집중해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가슴 뛰는 일인가?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그렇게 말이죠. 무분별하게 파괴되어 가는 세상에서 이런 자세가 너무 순진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행위들에 저항해야 한다.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바로 그것을 위해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증오와 선동이 아니라 연민과 지성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나는 아름다운 어머니 지구가 좋아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지구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별을 흔들지 않고는 꽃을 꺾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글귀를 나는 좋아한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엮은 아메리칸 인디언 연설문집. 너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에 나오는 문장이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를 들고 와 서명을 요청하면서 지난 10년간 읽은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때 그녀가 나는 지난 10년간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좋았다. 이야기가 본의 아니게 내 책 홍보로 흐른 것 같지만 워낙에 좋은 책이니까 한 단락 더 인용해도 그녀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준다. 기쁨이나 지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다. 카이오와족 큰 구름이 한 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위로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원하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인디언 연설문집을 읽고 나서 가슴속에 대지의 별과 바람이 숨쉬는 그녀를 나는 더 좋아하게 되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원하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망과 꿈을 자주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말해야 되겠죠.
예민한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것이 많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예민함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자기 주위에 벽을 쌓는 쪽으로 그 재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상처 입히고 고립시키는 것은 우리의 예민함이 아니라 그 예민함으로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들이다. 예민한 영혼으로 태어난 것은 신의 실수가 아니라 축복이다. 관계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예민함은 바로잡아야 할 심리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다. 섬세한 감각으로 다른 이들이 놓치는 현상의 이면을 보고 울림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지며 문학과 예술에 감동받는다. 그런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뛰어난 감흥력을 갖는다. 예민한 사람은 그 예민함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예민함 덕분에 세상을 더 심층적으로 바라본다.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나 꽃이 보인다. 화가 앙리 마티스의 명언이다. 야, 저 이 대목 읽고 굉장히 많이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서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그게 이제 욕으로 저한테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층간 소음이었고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건데 상대방들은 그게 뭐가 힘드냐는 식으로 예민하다고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거를 크게 막 싸우진 않았어요. 대꾸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저의 힘든 면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정말 뭐 언성을 높이고 싸웠어야 됐나?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것이 많다. 맞아요. 나는 예민하니까 싫어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것이 그 예민함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예민한 영혼으로 태어난 것은 신의 실수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작가님 얘기해 주시네요. 그건 특별한 재능이고, 그래서 현상의 이면을 보고 울림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지고 문학과 예술에 감동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창작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나의 특별한 재능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역시 좋은 책은 내면을 좀 풍요롭게 하고 상처를 좀 아물게 하고 좀 단단해지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당신이 싫어하는 것 100가지를 적어보라. 그러면 그 싫은 것들이 당신 주위를 에워쌀 것이다. 그 대신 좋아하는 것 100가지를 적어보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불의와 파괴를 외면하는 길이 결코 아님을 그 목록을 써내려가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세상이 당신을 보는 방식이다. 장미의 울음을 들은 적 있는가? 사람들이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시에 대해 말할 때 장미는 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그렇게 할 때 당신도 장미의 울음을 운 적 있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가시만 보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너무 슬프죠.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지 않아 다행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자가 이 글의 주제이다. 생의 마지막에 당신은 무엇을 좋아했는지 떠올릴 것이다. 그것이 당신은 영혼의 색깔이다. 신은 당신에게 이 생에서 무엇을 좋아했는가 묻지 무엇을 싫어했는가 묻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불행했는가 보다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가를. 당신은 싫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은가?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은가? 무엇으로 나다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잠시 방문한 이곳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세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 정말 그래요. 저는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음악도 좋아하고 자연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억되고 싶네요. 그녀는 변함없이 나의 독자이고 정신적 교류자이다.
물병을 최고의 친구로 여기며 이것도 저랑 닮았네요. 텀블러는 저의 친구거든요. 잡곡과 구근을 가까이 하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그녀가 나는 좋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 눈앞에 영화처럼 삶이 펼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옳아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토끼기를 가진 그녀가. 저도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나는 그런 친구 하나를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